형법의 적용 범위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시험지 넘겨서 보세요. 뭐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자, 수수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돈 받은 장소가 뭐 알선하는 장소가 한국 한 군데라도 거쳤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하겠다. 5. 2번 뭐 쉬운 거니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의 공문서 위조했다. 있죠? 자, 공문서를 위조했으면 내외가 기똥찬 우유에 입문했다. 그래서 입문 중에서 공인장하고 공문서가 우리 형법 5조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행위지에서 범죄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써놨죠. 2번이 답이고. 3번 내국 법인의 대표자. 이거 우리 형법 적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이 피해자니까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5. 4번에 미결구금 받은 거. 미결구금 우리 형 집행할 때 산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외국에서 형 집행을 산입해주는 거지 미결구금 산입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쉬운 문제고. 2번 구성요건 차고 겁나 개쉬운 거 나와서 제가 항상 비교해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비교해가지고 구체적 부합설하고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거 이제 이번 차례에 나올 때가 됐다고 했는데 딱 그대로 이것도 찍었습니다. 일단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았는데 친구 B가 맞서 죽었다.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을 찾고 그리지도 않을게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시,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니까 X. 2번 갑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 눈이 삐꾸죠. 눈이 삐꾸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죠.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 둘 다 B에 대한 살인 기수죠. X. 자 3번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어두워가지고 장모 B. 장모로 이거 얘도 많이 들었죠. 자 장모가 되면 뭐가 돼요? 존속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존속살해 15조 1항이 적용돼서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로 처단한다. 5. 정답 3번이고 4번 이거는 또 처희롱 사건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희롱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 개갈적 고의 사건 살인죄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적절한 지문은 3번. 자 3번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설명 중 OX 조합하세요. 모두 바르게 된 것은 기억 지문이 별표 치시고 제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것도 설명을 또 드리면 지금 뭐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을 다 자세하게 드리긴 좀 그렇고 뭐 기분 좋았습니다. 시험 나와서 기분 좋았습니다. 뭐 우연방이 보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 보시면 저번에도 20년도 딱 달라왔잖아요. 불결하면 무죄, 불효설하고 결과반가치로는 무죄다. 이렇게 딱 잡아놓고 가면 되는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됐죠. 기억지문. 정당방위 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 의사가 없었다. 자 위법성 조각서에서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필요 없다. 불효설이죠. 불효설 무죄죠. 불능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 뭐 불결 무죄에서 한 방에 딱 떨어지는 거죠. 기억 X. 자 니온도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 우리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의관계라고 설명드렸죠.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는다. 5. 디귿지문 별표 치시고 20년도 2차에서 했고요. 제가 단톡방에 언제 했냐면 진짜 단톡방 문제 어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단톡방 김대한 단톡방 시험 앞두고 한 줄 남겨놓고 단톡방만 체크해도 건진다. 자 1월 20일 날 그 최신 판례 강의도 했었고요. 1월 20일 날 단톡방에서도 했었고요. 뭐 수업 시간 이거 문제도 제가 제 기억이 나는 게 전범에서도 문제 내가지고 요거 학생들 요거는 나온다라고 했던 거고 최신 판례도 제가 2번 했었을 거예요. 진도별 때도 한 번 하고 기특에서도 해가지고 최신 판례만 강의만 제가 2번을 했는데 2번 다 나왔죠. 그대로 바로 기특 같은데 뒤에 확인해서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자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했다. 사용자는 수급인에 대해서 정당행위라 하더라도 도급인에 대해서 정당행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X죠. 뭐 쉬운 문제 딱 나왔죠. X5, X만 해도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리얼. 하지만 이 아줌마들 청소하는 아줌마들 정당행위로 봤죠. 그래서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사용자가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해서 채용 대체했다. 자 이 위법한 대체근로 이거 저항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정당방위 된다. 맞는 지문. 그래서 조합하면 X5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자 4번 책임능력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심신장애 심신미약이죠. 심신미약은 감경할 수 있다니까 기억 X고요. 니은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 이거 쟁점 2개짜리라고 맨날 얘기하죠. 전문감정인 의견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니은 X고. 자 디귿지문 또 나오죠. 원자행위. 자 4번에 또 원자행위 나왔습니다. 원자행위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번. 자 원자행위 요건 뭐예요? 우연방위 아까 3번 나왔죠.
그 다음 사실의 착오는 몇 번 나왔어요? 2번. 2번 구성요건 착오. 다 나왔죠. 아까 칠판에 쓴 거 다 나왔죠. 착오 다 나왔죠. 원자행위 일치설하고 예외설 나눠가지고 항상 보라고 했잖아요. 예설 나와서. 자, 디귿지문. 원인에 있어서 자율은 행위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에게. 일치설 보죠. 일치설은 행위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충실하죠. 디귿 X. 리을. 불가분적 연관설, 예외설 얘기하는 거죠. 예외설은 술 처먹고 칼로 찌를 때, 심신상실 미약 상태에서 칼로 찌를 때 이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죠. 구성요건 정형성을 무시하는 건 일치설에 대한 비판이죠. 거꾸로 써놨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원자행위 나왔습니다. 학설 안 하면 안 됩니다. 학설 나옵니다. 자, 5번 어렵죠. 자,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받고 해서 살려주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TV 소리죠. 자기는 뭐예요? 경직법상에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주소에 강제로 개방했다. 적법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위법한 경우죠. 자,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이면 그 실제로 그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착오죠. 그럼 결국 순서대로 지금 몇 번입니까? 5번. 5번은 또 결국은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을 차고 위전착에 대한 학설이죠. 위전착과 관련 여기까지만 뽑아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위전착까지만 뽑아내면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사실의 착오고 과실범이 되거나 무죄가 되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은 안 나왔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은 안 나왔고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얘들은 금지착오로 보죠. 금지착오로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 그래서 고의 또는 무죄. 그래서 제일 무겁게 처벌하는 건 엄격 책임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책임설에서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이 있고, 유추적용설은 제3의 착오로 보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과실 또는 무죄가 되는데 얘들은 뭘 조각하냐면 앞에 있는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하고, 요걸 조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요게 이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요건 20년도 2차에서도 또 나왔던 쟁점이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마찬가지 제3의 착오로 보는데 얘들도 과실 또는 무죄가 됩니다. 여기만 뽑아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얘들은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고 위법성까지 인정되지만 뭐가 조각된다는 견해입니까?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끝난 거예요. 자, 1번 위법성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는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과실 또는 무죄. 자, 불가벌이다. 맞는 지문이고 과실 주고 침입 없으니까 불가벌 맞죠. 2번 자,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는 엄격 책임서 엄책이죠. 얘들은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5. 3번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얘들이 이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인데, 자, 심정 반가치가 요소가 없어 책임 고의는 탈락되죠. 책임 고의 탈락은 맞아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되는 게 아니라 과실 주거 침입인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옳지 않은 지문 3번이고. 4번 판례는 무슨 조각설의 입장입니까?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에서 생뚱맞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례 입장까지도 위법성 조각설의 입장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고 당권병 판례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지문은 3번 쉬웠고요. 자, 6번 미수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1번 불능미수, 장애미수는 모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이 맞는데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죠. X. 자, 2번. 자, 쫄아가지고 중단하면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5. 3번은 20년도 2차에서 나왔죠. 자,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이 된 거고, X. 4번은 예비행위 자유로 중재한 경우 중지미수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2번. 자, 앞부분에 총론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쉬웠을 거고,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고전했을 거예요, 솔직히. 7번.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하. 1번. 자, 의사가 설명 의무 위반해서 의료 행위했다. 판사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했으면 자,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결과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되죠. 이 인과관계를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X. 2번. 농배양하지 않았습니다. 농배양 안 해가지고 인과관계 인정하려면 농배양 했어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배양 유무에 따라서 결과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입증해라? 검사가 입증해라. 맞는 질문 2죠. 3번.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과실의 결과에서 인과관계 부정되면 과실범의 미수는 맞아요. 근데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틀린 거죠. X. 4번.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처방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형사 책임은 인정된다. 과실범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은 2번. 8번. 자,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자기는 물론 부작위에서도 된다. 그래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다. 부작위하고 자기 경합할 때는 뭐로 보는 게 원칙이다? 자기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것도 앞에 부차 집어넣어서 잘 속이는 거니까 나온다고 찍었던 거 나왔던 거고요. 5. 니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사회상규, 조리 다 포함되죠. 도덕상 의무, 종교상 의무만 빠지는 거죠. 이거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고. 디귿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고있는 자신의 부작위가 자기와 동같이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의무자가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한 미필적 고의로 안 된다. 우리 세월호 사건 보시면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죠. X. 리을 형법상 방조는 자기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될 재반 조치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자, 방조는 자기로도 방조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다. 부작위 방조도 가능하다. 5. 자, 옳은 지문 연결하면 기억과 리을 2번. 자, 9번. 또 X 지문 또 그대로 나오죠. 9번. 신납니다. 제한적 종속 형식. 이거 진짜 처음에 이제 보고 학생들이 카페에 나오고 제 단톡방에 제가 출제하러 갔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거 내가 출제한 건 아닌데 아직 시험지 보기 전이에요.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왔나? 사람 설레잖아요. 설레가지고 진짜야? 그래서 시험지를 딱 봤는데 야, 제 수업 소환 학생들은 진짜 좋았겠다. 보면서 학생들 올라오면서도 뭐 갓대왕 외쳤다는데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감이 좋다니까요. 제 젊고 하여튼 시험 문제 찍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까 제 강의 들으세요. 제가 나이도 젊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내가 잘 찍어준다니까요.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다른 학원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좀 홍보하지 마세요. 걔들 알면 안 되니까 홍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고 붙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걔들 다 오니까 기분 너무 좋았어요. 딱 이거 하나 찍었는데 제한적 종속 형식 딱 이거 하나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범이 어디까지 있을 때 구성요건하고 위법성 있을 때 책임까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때 뭐가 성립한다? 공범이 성립한다. 딱 이거 나왔잖아요. 극단적 종속 형식까지 안 해도 딱 제한적 종속 형식 딱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나합니까? 정범이 책임 조각할 때도 뭔 상관이에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X. 니은 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한 상해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했다. 교사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살인죄. 무슨 상해치사의 교사지 말 같지 않은 소리고. X. 디귿 자, 공무는 명시적도 가능하고 묵시적 연락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전체적 모의 없어도 의사 연락이 있으면 된다. 5. 리을 실행에 착수 전에 실행행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했다. 그러니까 착수 전에도 방조 가능하다 그랬죠. 나아 같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쉽죠. 리을 목적범에 있어서 우리 저거 했잖아요. 내란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목적이 없는 최규하 대통령 이용해서 내란체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내란체 간접총 공격대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성립할 수 없다. X. 조합하면 XXOOX. 정답은 3번. 10번 10번 진짜 이거 10번 공범 가신 분 신납니다 진짜. 이거 뭐 제가 공범 가신 분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죠. 공범 가신 분 판례 4가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모르신 분들은 딱 기억해서 보세요. 엄마하고 아들이 아빠 살해한 거 딱 판례 4가지만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엄마는 비신분자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뭐로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하나. 2번. 이번에 이거 또 나왔죠. 업무 아닌 자가 업무자와 횡령이나 배임했을 때 판례 무조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러면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뭐로 처벌한다?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로 처벌하겠다. 겁나 중요하다고 했고 3번. 이것도 나오고 했잖아요. 모해 목적 있는 자가 그런 모해 목적 얻는 놈에게 위증교사하면 어떻게 할래? 33조 단서를 우선 적용해서 그런 신분 있는 자 모해 위증 교사로 처벌하겠다. 성립한다. 처벌한다. 맞고 이 판례하고 나눠놓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3번째. 그리고 답지문까지 찍었잖아요. 답지문까지. 내가 이게 20년도 1차인가 나오고 요게 20년도 1차 20년도 2차 나와서 이거 나올 거라고 딱 찍었잖아요.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진짜 미칩니다. 진짜 틀리면 진짜 가만두지 않습니다. 상습성 있는 새끼가 상습성 없는 놈에게 도박을 방조하면 이 새끼 3.3조 단서를 우선 적용하니까 뭐로 가겠다? 상습 도박 방조로 가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새끼가 뭐까지 합니까? 상습 도박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상습 도박죄의 포괄일죄. 이걸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 도박이 포괄일죄로 간다고 했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1번. 자, 우리 또 순실이 언니 나오는 거 있죠. 비공무원이 공무원하고 가담해서 했다. 뇌물수수에 대한 공동정 성립한다. 뭐 나온다고 했는데 답집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2번.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 잘하는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 공모했다. 신분관계 없는 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단순 배임죄 정한형으로 처벌하겠다. 처단하겠다. 맞죠? 맞고. 3번.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했다.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동정보 책임을 진다. 5. 4번. 도박 습격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해서 상습 도박 방조에 해당한다. 여기 상습 도박까지 하면 두 개 실경이 아니라 뭐로 처벌하겠다? 죄수론까지 있다고 했잖아. 상습 도박죄로 처벌하겠다. 옳지 않은 지금 몇 번? 4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올 게 뭐예요? 지금 뭐 다 내가 낸 것 같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낸 것 같아요. 이 구성권 차고 우연방위, 그다음 원자행위, 위전착, 제한처총 소형식, 공범관 신분. 어렵다고 하는 쟁점 다 나왔습니다. 21년도 2차도 이렇게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나온다고 하는 거 제발 좀 믿어주세요. 다 나옵니다. 자, 11번도 뭐 신나죠.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아 사망에도 임산부 상해라 볼 수 없다. 5. 대나무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5. 3번. 가해 행위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 인과관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상해죄 동시범특례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위험한 물건 해당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야 된다. 옳지 않은 집은 3번. 가해 한 것 자체. 일단 가해 때렸다는 것 자체는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자,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정답은 3번. 자, 12번. 12번에서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목 아프다. 자,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여기 이제 그 서지현 검사 관련된 쟁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최신 판례 1월 21일 날 제가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단톡방에 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디귿이 서지현 검사입니다. 니은 지문도 그 김기춘 비서실장 그 나오는 거죠. 자, 상대방이 이것도 21년도 승진에도 나왔던 거죠. 자신이 그 제3자의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을 제공을 요구하였고, 그 저거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관제 데모하려고 해서 정경련 그 회장들한테 돈 달라고 했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망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에 응했다면 협박을 했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협박은 안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되겠지만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디귿지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기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디귿집은 좀 어려웠는데 X입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 부치지청에서 부치지청으로 똑같은 지청에서 지청으로 옮기는 거 자기 권한 내 행위니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최신 판례 2019년 판례가 출제가 됐고요. X고. 리을. 리을지문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제가 막판에 학대죄 즉시범. 그래서 오늘도 때리고 내일도 또 때리고 그 다음날 때렸다. 3번 때렸다. 그럼 학대죄의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새 TV 요새 학대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라고 해서 이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상태범 또는 즉시범입니다. 아마 리을지문 때문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12번 문제도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학대죄가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요새 TV 뉴스에 나오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 이게 와가지고 진짜 제 말이 맞죠? 출제자들 TV 뉴스 나오면 낸다니까요. 낸다고 했잖아요. 출제 TV에서 막 아동학대 나오고 막 나오길래 왠지 학대죄 나올 것 같더라. 이거 즉시범 상태범 나올 거 그냥 소름. 나도 보면서 진짜 나왔죠. 정답 1번. 이게 너무 잘난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13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위계간음죄인데 최신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죄 판례 36살짜리가 고등학생 인척하면서 자기 스토커 있는데 스토커를 떼내기 위해서는 36살짜리 아저씨하고 성관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위계간음죄 인정했던 판례고 기억지문은 제가 아마
기출 1000제, 기출 1200제에서도 냈던 건데 저는 여길 틀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간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상해행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그래서 이 소극적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틀리다라고 했었죠. 아마 기본서에도 있고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성관계 갖질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자유, 이걸 바로 말합니다. 소극적 자유로 소극적 성적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는 지문. 니은 강제추행죄 자수범이라 볼 수 없다. 이것도 피해자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볼펜 집어넣고 자의행위 시켰던 거 있죠. 피해자를 이용한 것도 가능하다. 5. 자, 디귿 지문도 그 위기가름에서 나온 판례죠. 최신 판례, 전원합체 판례입니다. 위기가름죄에서 위기 언동이 존재하였던 사정만으로 위기가름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 피해자가 성인이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판단해서 피해자의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에 행사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5.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50만 원 주고 성관계 가진 거 옛날에 위기가름죄 부정했는데 이제는 위기가름죄가 될 여지도 있다. 그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했으면 될 것이고 침해하지 않았으면 안 될 것이니까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조합하면 OX, 5인데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이 두 개가 똑같아요. 결국은 리을 지문을 해결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리을 지문이 좀 어려운데 또 딱히 어렵지도 않아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위계위력, 제가 이건 아마 형수법에서 설명드렸지만 강간하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인데 폭행협박이 이르지 못한 게 위계위력이어서 강간하고 강제추행에서 위계위력 바뀌면 약한 건데 반대로 위계위력에서 강간 강제추행 가면 법정형이 중해지기 때문에 공사법경이 따로 필요하다 그랬죠. 그거 딱 그 쟁점이에요. 그래서 법정형까지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 이것도 아마 칠판에 맨날 써줬던 기억 같는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위계가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훨씬 더 경한 범죄입니다. 자, 그 경한 범죄에 대한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같이 판단 능력이나 그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유무영력의 행사 일세도 저항을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 요건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법정형을 위기위력으로 다운하고 법정형 다운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까 설명해 놓은 겁니다. 5입니다. 요게 이제 처음 익숙하지 않아서 요 지문 때문에 이 13번을 조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고 정답은 OX5 해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 또 다 쉬웠어요. 자, 명예 14번 명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명예훼손죄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맨날 하는 것이고. 2번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을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러면 307조 1항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307조 1항은 허위사실,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에 한정된다 그러면 틀리죠. 허위사실을 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307조 1항 간다 그랬죠. 5. 자, 3번 평균적인 독자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그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보세요.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 사실의 적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X고. 4번도 뭐 맨날 하는 거죠. 공연히 사람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진실하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어도 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 몇 번? 3번. 자, 15번도 겁나 중요하죠. 이것도 뭐 나온다고 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절도 강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에 대한 반항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어도 인과관계 없으면 우발적으로 가져가면 그 성관계 안에서 가져간 그 판례 있잖아요. 강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5. 2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다. 채무가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이 존재하면 단순 살인으로 가죠. 5. 3번 자신의 차를 그 내연녀한테 줘버리죠. 그래서 사실관계 여한테 줘버리고 했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혼 여자의 물건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4번도 뭐 BMW 리스해가지고 리스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빌려준 거죠. 빌려줬는데 그 BMW 리스사에서 그 차 갖고 오라고 했죠. 담보 잡혔는데 갖고 오라 그래서 갖다 준 그 판례 얘기하는 거죠. 자, 그 판례에서 그 소유자가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소유자가 이익되는 측면이 있어도 뭐가 배제되지 않는다? 불법용도 의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그 판례죠. 그래서 불법용도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나올 거라고 했죠. 나왔습니다. 이거 맨날 설명하고 절대로 속지 말라고. 이렇게 속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유형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했죠. 그대로 나왔죠. 15번의 정답은 4번. 남들은 진짜 제가 무슨 뻥친 줄 알겠어요. 여러분이 입증해 주셔야 돼요. 김대한 해설 강의 들었는데 뭐 잘난 척만 엄청 하더라. 지가 찍었다고 난리를 치더라라고 하면 가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옹호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내가 15번에 4번 지문을 떠서 먹여준 거잖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
16번도 맨날 하는 거죠. 적절한 것은 1번 불법원인 급여로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하는 거죠. X. 2번도 뭐 재판으로 했던 거죠. 이것도 이거는 그 저거 조세포탈 했을 때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될지언정 사기죄 안 된다. 이 농지법 위반은 될지언정 사기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최신 판례 나왔죠 그대로. 3번 이것도 2월 24일 거의 한 달 전에 이것도 단톡방에서 최신 판례로 또 해줬던 거죠 이거. 자, 의사면 의료법 위반은 될지언정 어차피 의사가 진료한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받아먹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4번도 맨날 이건 아예 써준 거죠. 법인하고 피해자 기준, 그러니까 법인하고 대표이사가 법인, 이거 내가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기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될 수 있다. 회사 돈 빼쳐먹으면 횡령이나 회사에 손해 끼치면 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법인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니까 안 되니까 사기는 안 된다. 횡령 배임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기망인 상대방이 기망인 기자가 동일인이거나 공무원 등 기망인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 몇 번? 4번. 아주 좋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17번. 자,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 의사는 물건 자체를 통째로 갖다 와도 되고 물건의 가치만은 영득할 의사도 불문한다. 가치를 가져와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된다. 5. 2번은 형법상의 주거침입하고 상습절도의 그 죄수관계 이것도 했죠. 주거침입을 별도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에 있을 때는 주거침입과 상습절도의 실체적 경험. 내가 이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특가법 절도까지는 고민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형법상의 주거침입을 평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하고 상습절도와의 무슨 경험? 실체적 경험. 그대로 나오죠. 딱 요 정도 수준 예상했습니다. 구성하지 않는다. X. 디귿. 공갈죄 수단 협박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에 사당 사용에도 사회통일에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공갈죄가 될 수 있다. 5. 뭐 리을도 쉽죠. 혼인이 무효이면 친족상들이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죠. 정답은 1번. 18번 배임죄가 나와서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파기를 했는데 파기할 사안에 있는데 명시적으로 파기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복수정답이나 논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믿은 게 21년도 승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자가 그렇게 또라이 멍청한 새끼는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문제는 안 낼 거라고 확신을 해서 제가 알려준 것만 기억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출제가 됐죠. 쉽죠. 1번 동산담보도 21년도 승진에 나온 거예요. 동산담보 이것도 자기 사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 변경한 거죠. 이것도 재판에서 했고요.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카톡으로도 단톡방에서 또 알려줬죠. 이 단톡방을 돈을 받아야 되나? 이건 단톡방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2번 금전채무 담보하면 저당권 설정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배임죄 자기 사무라는 거죠. 이중저당 판례에서 했던 거죠. 자기 사무니까 배임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2번. 3번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 의사표시 뭐 이거 농담 삼아서 맨날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물건 사주고 뭐 사준다라고 하면 종이로 쓰라고 했죠. 서면으로 했을 때는 배임죄가 된다. 서면이 아니면 배임죄 안 된다고 했고 4번도 맨날 하는 거죠. 발행만 하면 배임죄 미수, 유통됐을 때 배임죄 기수죠. 배임 미수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아마 학생들 엄청 좋아했을 겁니다. 18번 나와서. 19번도 또 쉽죠 아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위문서 작성체에서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아도 누구 거라고 누가 작성했는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5. 2번. 자, 실제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무소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의 작성명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 근데 답은 3번 너무 쉬웠죠. 이혼신고서 이건 사무소죠.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OX, X. 정답 3번이고 4번은 채판이어서 나 이거 나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최근에 이혼심을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에서 강의를 해주는데 강의하고 나서도 추가로 또 학생들이 혹시 틀릴까 해서 단톡방에 내주고 음성으로 녹음했는데 나왔죠. 이것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뭐 근데 아마 많이 다 맞췄을 거예요. 이거 사립학교 법인이사가 이사의 회의록에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한 순간 문서는 이제 완결된 거예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지울 삭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삭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해서 사무소 변조죄에 해당한다. 5. 쉽죠. 20번도 쉽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관례상 사실상 소장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5. 2번도 뭐 이건 맨날 뭐 여기 빌딩을 짓는데 아직까지
그 뭐요? 알선대문 요구조에서 장래꽃도 되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버닝썬 설명하면서 미리 가서 작업을 한다 그랬죠. 했죠. 그래서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번도 겁나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3번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했다.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관련된 것이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관을 행사할지 자체도 알 수 없었다면 그 정도면 뇌물수수라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맞고요. 4번은 별표 치시고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쟁점 아닙니까? 이거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공무원 재직 중에 요때 받으면 단순수뢰. 이거는 청탁조차 요하지 않는 거고 맨날 하는 거죠 이거. 여기서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수뢰 했죠. 사전수뢰 뭐 요하는 거예요? 청탁을 구성요건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돈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후수뢰. 사후수뢰도 뭘 요합니까? 청탁. 언제 돈 받았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언제 했어요? 퇴직 후에 돈 받았죠? 퇴직 후에 받으면 이거는 단순수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사후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제 수업 들으세요. 제 수업 들으세요. 제가 강의 겁나 잘하고 제가 생긴 거 이래도 엄청 성실하고 다 찍어줘요. 나올 거 저는 제가 시험 본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나올 거 다 찍어주고 이거 또 나올 거 단톡방에 체크해주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뭐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다음에 21년도 2차 하시면 제 강의 들으세요. 다른 학원 뭐 교재 사기 뭐 아깝고 뭐 강의 추가로 결제하기 어려운 거 충분히 사정 아는데 충분히 그만한 돈값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 들으세요. 제가 형법 형사법 다 박살내가지고 점수 다 찍어줄 테니까 출제원 새끼들 내는 거 머릿속 제 머리 딱 안에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줘서 고맙고요. 10분 한 6, 7분 쉬고 4시 반부터 설명해가지고 형사법 설명해서 또 그것도 한 30분 정도 넘어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 형사법 답안지 놓으시고 담배 피실 분 담배 한 대 피고 오시기 바랍니다.